자, 21년 3월 딕테이션만 맞춰서 해설해 드릴게요. 자, 1번부터. 내가 해설 안 하고 넘어갈 때 니네가 모르는 거 있으면 꼭 질문하셔야 돼요. 그래야 실력이 빨리 늡니다. 자, 일단 1번은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 지문의 답의 근거는 꽤 앞에 있을 겁니다. 자, 쭉 들어보면 Good morning, students. This is Mr. Lewis from the School Administration Office. 자, administration은 행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너네 학교에서 행정 업무 보는 데 있지? 그 행정실. 그래서 학교 행정 사무실, 그러니까 행정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행정실에서 지금 안내 방송을 해요. Last night, 지난밤에 there was a heavy rainstorm. 그래서 rainstorm, 이게 폭풍우예요. 그러니까 비가 엄청 많이 내렸어요. The poor은 쏟아지다죠. 그래서 쏟아지는 비가 left some of the school's hallways. hallway는 복도야, 복도. 그래서 학교의 복도의 일부를 wet, 젖은 채로 두었고, 그다음에 slippery, 매우 미끄럽게 했대요. So the first floor hallway, 1층의 hallway 복도가, 그리고 central stairway, 중앙 stairway니까 계단이죠. 계단이 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please be extra careful. 그러니까 특히, 그러니까 요거는 extra잖아. 그러니까 좀 더 조심하라는 뜻이야. 그래서 요거는 각별히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으니까 조심하라고 당부한 거잖아요. 자, 답 여기까지만 듣고 푸시면 되고, 답은 4번 하시면 되겠네. 그지? 그래서 이렇게 듣고 푸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어려운 거 없으니까 바로 2번으로 갈게요. 자, 2번은 의견인데 누구 의견이냐면 여자의 의견입니다. 자, 여자의 의견이 뭔지 한번 볼게요. 자, 한번 읽어보면 짧은 낮잠은 업무 효율을 높인다. 야식은 숙면에 방해될 수 있다. 사람마다 최적의 수면 시간은 다르다. 베개를 바꾸면 숙면이 도움될 수 있다. 숙면을 위해 침실을 서늘하게 하는 게 좋다. 잠자는 거 얘기하네. 그지? 자, 그리고 여자야. 여자 말만 잘 집중하시면 돼요. Mike, you look very tired today. I am. 너 되게 피곤해. 그러니까 그렇대. I'm having trouble sleeping at night these days. These days는 요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요즘 내가 저녁에 자는데 trouble, 문제를 겪고 있어. What's the matter? 뭔데? 무슨 문제야? 그러니까 I don't know. I just can't fall asleep until late at night. 밤 늦게까지 잠을 잘 수가 없어. I feel bad for you. I need to find a way to sleep better. 그러니까 잠을 자는 더 나은 방식을 찾아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니까 Can I share how I handled my sleeping problem? 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 수면 문제를 handle은 처리하다라는 뜻이에요. 처리하다, 다루다. 그래서 해결했는지 공유해 줄까? 라고 하니까 sure. 자, 이제 나올 거야. After I changed my pillow. 얘다 필로우가 베개죠. 그래서 I was able to sleep much better. 그만 읽어도 돼요. 여기가 답의 근거죠. 베개를 바꿨더니 더 잠을 잘 잤다. 그러니까 베개가 중요했다는 거네. 그러니까 답은 4번이네. 그지? 이렇게 푸시면 돼요. 됐죠? 넘어갈게요. 3번. 자, 관계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출제되지 않으므로 요거는 문제 푸는 거 말고 표현만 볼게요. holding a party. hold a party라 되어 있는데, 얘다 파티를 열다는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너네 요즘 파티해? 파티 잘 안 하지 않아? 그지? 어렸을 때 생일 파티 안 열어봤어요? 초딩 때? 안 해봤어? 안 해봤어? 해봤지. 그러니까 초딩 때 말고는 한국 애들은 잘 안 하는데, 왜냐면 내가 지금 이 얘기 왜 하냐면요. 서양 애들은 파티를 자주 열어요. 그러니까 가령 우리 20대 있잖아. 지금 아직 너네가 10대라서, 아니다, 10대도 똑같네. 너네는 혜령이 다현이네 집 가서 논 적 있어? 자주 놀아? 그치, 자주 안 하죠. 근데 초등학교 유딩 때는 되게 자주 노는데, 미국 애들은 땅덩이가 넓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얘네는 뭐, 우리 앞에서 만나, 이러고 밖에서 노는 것보다 집에서 파티하는 경우가 흔해요. 그래서 파티와 관련된 표현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거 꼭 알고 계세요. 여기처럼, holding a party라고 하잖아. hold a party. 요거를 파티를 열다라는 뜻이 있고, 그리고 또 뭐도 있냐면, throw a party도 있어. 그래서 hold라는 단어랑 throw라는 단어를 통해서 파티를 열다라는 표현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꼭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hold랑 throw. hold 같은 경우 그래서 다른 데서도 뭔가 주체하다, 개체하다라는 단어로 좀 많이 쓰기도 합니다. 자, take charge of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고2, 고3 때 자주 나올 거예요. take charge of는 뭐뭐를 담당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옛날에 짜파게티 그 CF가 오늘은 내가 짜파게티 요리사 이거 있잖아. 그게 take charge of야. 뭐뭐를 담당하다. 자, 셰프는 그 셰프예요. 요리사. 그리고 prepare는 준비하다고. 오케이, 이 정도 볼게요. 나머지는 어려운 거 없네요. take charge of 되게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세요. 자, 4번. 자, shoot은 쏘다잖아요. 근데 요게 만약에 이런 영상이나 이런 사진 같은 거에서 나오면 shoot은 촬영하다. 여기서 shoot, 쏘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shoot은 촬영하다고요. 자, face는 마주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의자를 마주보고 있는 카메라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That's the lighting. lighting은 조명이라는 뜻이고. 자, go well with. go well with는요, 여기 밑에 맨 마지막에 go well with는 뭐뭐와 잘 어울리다 라는 뜻입니다. go well with, it goes well with the studio. 스튜디오랑 잘 어울리네. 촬영장에 되게 잘 어울린다 라고 하시면 되고, 마이크로폰은 그 마이크예요, 마이크. 그래서 줄여서 MIC라고 하는 겁니다. 요 정도 볼게요. 자, 5번 보겠습니다. 그 get the discount, discount 할인이에요. 그래서 할인 받다라고 하시면 되고, ID card, ID 카드가 이게 신분증이에요, 신분증. 그래서 신분증이라는 뜻이고, 나머지는 뭐 이 정도 보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너네 학생증이 아마 영어로 student ID card라고 돼 있을 거야.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look for. look for는 뭐뭐를 찾다라는 뜻이에요. 찾다. 몰랐으면 꼭 써두세요. 자, 찾다 되게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convenient은 편리한이라는 뜻이고, convenient. 그 다음에 이것도 없네요. 어려운 거. purchase는 구매란 뜻이에요. 그래서 total purchase 하면 총 구매가가 80달러가 넘는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 진짜 미친 듯이 중요합니다. 요거 due. due는요, 마감 기한이라는 뜻이에요. due. 그래서 really? Wasn't the science report due last week? 그 과학 보고서 제출 지난주 아니었어? 이런 얘기야. due는 진짜 한 100번 보실 겁니다. 꼭 외우셔야 돼요. 자, experiment는 실험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어려운 거 없네요. 자, 이게 아무래도 3월이다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게 별로 없네요. 자, 그 다음에 요거 sign up for도 아까 그 due랑 똑같이 진짜 100번, 1000번 볼 겁니다. sign up for는요, 신청하다, 지원하다라는 뜻이에요. 몰랐으면 꼭 써놓으셔야 돼요. 이거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요. I'm signing up for an event called Spring Virtual Run. Spring Virtual Run이라 불리는 행사에 나는 신청하고 있어. 신청할 거야. 이런 뜻이야. 알겠지? 그리고 participant는 참가자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location은 위치란 뜻이고, sign up 신청하다. fee는 무슨 뜻이야 이거? fee는 비용이란 뜻이야. 그래서 registration은 등록이니까 registration fee 하면은 등록비예요. 알겠죠? 이것도 진짜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때 등록비를 지불하셔야 돼요. 이런 뜻입니다. 자, 혜령아 이거 한번 발음해 볼래? 너 나중에 항공사 취직하면 다현이가 아마 진짜 자주 얘기할 거야. 이거. 8번. 맨 끝에 요거. 어? 서벤? 자, 이거 수비니어야, 수비니어. 여러분들 여행 가시면 영어로 무조건 써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이건 사실 영어가 아니라 프랑스어고요.
souvenir는 기념품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혜령이 나중에 어디 비행 갔다 오면 다현이가 저 가서 수비니어 좀 사줘 라고 하면 수비니어가 이제 기념품. 그래서 여행 갈 때 많이 보겠죠. 그 다음에 reasonable은 저기 합리적인이란 뜻이에요. 자, 요 정도 보겠습니다. 자, 9번 갈게요. 자, when the museum regular hour라고 돼 있잖아. regular hour도 되게 중요해요. regular hour는 사실 영어 공부 너네 집 뭐 요즘 홍대나 이런 데 너네 좀 힙한 데 가잖아. 연남동 이런 데 가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서울에 좀 힙한 데는 막 메뉴판도 그렇고 안내판도 그렇고 요즘 다 영어로 돼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데 regular hour는 영업 시간이에요. 영업 시간 내지는 운영 시간. 그래서 when the regular museum hours are over. 그래서 그 박물관의 영업 시간이 지났을 때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planet은 행성이란 뜻이에요. 행성. 그다음에 register는 아까도 얘기했죠. registration이 등록이니까 이건 등록하다고요. 자, 그다음에 요거 했을란가 모르겠는데 요것도 아까 진짜 due랑 양대 산맥을 이루는 진짜 100번 나오는 표현입니다. 혹시 이거 아는 사람? 다현이 이거 혹시 알아요? in advance? 미리. 그렇지, 잘했어요. 사전에. 미리. 그러니까 이거 뭐야? 사전 등록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전에 등록 안 하면 못 쓴다 이런 얘기예요. in advance는 진짜 많이 나오니까 꼭 써놓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on site. on site는 현장이란 뜻이야. 현장. 그래서 미리 예약하는 게 아니라 현장 등록이란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현장에서의 등록은 not accepted.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9번은 이렇게 지나가고요. look for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찾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다음에 waterproof는요, 물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방수란 뜻이에요. 방수. waterproof.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 warranty도 이런 10번 문제에서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warranty는 너네 품질 보증 있지. 그러니까 뭐 1년 동안 고장나거나 하면 고쳐주고 그런 거 있지. 그런 거를 warranty, 즉 보증이라고 합니다. warranty. 이 정도로 보고 11번 가겠습니다. 아, missing a button은 버튼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miss는 잃어버리다예요. 한지도 어려운 거 없고. 자, 12번. 없고. 없고. 자, 13번으로 바로 볼게. 아, reusable이잖아. 잘 봐. 이거는 re랑 use랑 able이 합쳐진 거예요. use는 사용하다죠. re는 다시고요. 이거는 할 수 있다지. 그래서 재사용 가능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굳이 외울 필요 없죠. 그래서 재사용 가능한 컵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reduce는 줄이다 라는 뜻입니다. 줄이다. 단어장에 있으니까 이건 그냥 보기만 하고 넘어가고요. 자, throw away. throw away는 이렇게 우리 휴지통에 이렇게 하고 훅 던지는 거 있죠. 이게 throw away야. 그래서 throw away는 쓰레기통 같은 데다가 버리는 걸 throw away라고 합니다. 이건 버리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environment는 뭐 환경인 거 아실 거고요. 선지만 보겠습니다. straw, 이거 우리 스트로우라고 콩글리시로 많이 얘기하긴 하는데 빨대란 뜻이죠. 빨대고 your drink, 너의 그 음료가 will be ready, 준비될 거다. in a minute, 1분 이내. 이렇게. 그러니까 곧이라고 해석해 줄 때, in a minute은 곧. 곧 준비됩니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14번. 자, it's very refreshing. refreshing은 좀 뭔가 기분 전환이 된다, 신선하다, 뭐 이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I try to do it every day. 맨날 하려고 노력해. It's very refreshing. 왜냐면 이게 되게 기분 전환 되거든. 이런 느낌이에요. refresh는. 왜 이렇게 쉬워? 자, 14번은 어려운 거 없으니까 바로 갈게요. luckily는 다행히도라는 뜻이야. luckily, 운이 좋게도. accident는 사고죠. get hurt는 다치다예요. 그래서 사고에서 다행히도 안 다쳤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parking lot은 주차장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15번. 자, competition은 경쟁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경쟁이라서 보통 이런 데는 뭘로 쓰이냐면 대회란 뜻이에요. 그래서 학교 밴드 대회, 경연 대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competition은 경쟁, 즉 대회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band is not completely formed. form은 형성하다죠. 그래서 밴드가 아직 완전히 형성이 안 됐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드 싱어는 우리 앞에서 노래 먼저 부르는 애들, 노래 잘 부르는 애들 리드 싱어죠. 보시면 되고 15번 audition 오디션이고요. held hold는 열다, 개최하다. 그다음에 이렇게. 자, 16번. 자, 16번 답의 근거도 좀 풀어볼게요. 찾아볼게요. 자, 16번은 이제 주제를 먼저 읽으셔야 돼요. eco-friendly, 친환경적인 장난감을 애완동물, 반려동물을 위해서 쓰는 거. rows of toys. 그래서 장난감의 역할이 반려동물의 well-being, 행복에 하는 역할. 3번 types of pets unusual behaviors. 그래서 반려동물의 기이한,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의 유형. 4번 foods that are dangerous to pets. 반려동물한테 위험한 음식. 5번 raising children with pets. 여기서 rais는 기르다야. 그래서 반려동물과 아이를 함께 기르는 것의 어려움. 자, 16번의 답은 거의 앞에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자, good afternoon everybody. Today. 자, 이렇게 하면 답의 근거 나와요. 이렇게. 오늘 우리 무슨 얘기 할 거냐면요. 이러면 이제 답 나올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Today we'll talk about what our animal companions love. toys. 장난감 얘기하네. 자, companion은 동반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동물 동반자들이 좋아하는 것, 즉 반려동물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How do toys help our pets? 그래서 장난감이 우리 반려동물을 어떻게 도울까요? 장난감이 하는 역할일 거 아니에요? 여기 있네. 2번. 토이가 끼치는 영향. 답 2번 하시면 돼요. 저기 보고요. 자, 끝났고요. 본드는 유대란 뜻이에요. 유대. 사회적 유대할 때 그 유대, 본드. 자, 엄청 많이 씁니다. 꼭 아셔야 되고요. 뭐 entertain이라 돼 있잖아요. entertain이 뭐예요? 우리 저기 연예인들 영어로 entertainer라고 하죠. 왜냐면 entertain이 뭐냐면 즐겁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즐겁게 해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toys, 장난감은 도와줘. 계속 유지하도록 너의 반려동물이 즐거운 상태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됐죠? 자, 안 들린 거 있거나 모르는 표현 혹시 있어요? 지금 질문해 보세요. 있나요? 자, 없어요. 자, 그럼 1번부터 16번까지 각자 복습의 우선순위 매기시고요. 거기에 맞춰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복습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순위 다 매기셨으면요. 지금 딱 9시니까 9시 5분까지 쉬었다가 바로 리딩 부스터 할 거니까 리딩 부스터 꺼내 놓으세요. 자, 이제 이 의존이라는 게 뭐냐면요. 일단 우리 여태까지 배웠던 거 쭉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의존이 뭔지 알려줄게요. 자, 의존은 바로 이제 배우기 전에 이 그림 생각나죠? 상업이라는 뿌리에서 우리가 명상 동사를 배웠고 결국은 얘네는 장사꾼들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눈에 내가 실제로 볼 수 있냐 볼 수 없냐로 구분을 하는 게 되게 중요했다. 이것만 일단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한 번씩 읊으면서 전략화 법칙 복습해 봅시다. 동사 뭐 가져야 돼요, 혜령아? 주어 가져야 돼요. 그리고 동사는 뭐와 뭐로 나뉜다? 자동사와 타동사. 자, 시제는 뭐가 아니다, 혜령아? 시간이 아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형태, 표현을 하는 거지. 시간이랑 상관없이 과거 시제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거 표현하는 거로 했고요. 자, 그래서 현재 시제는 눈에 보이는 걸 나타내고 과거 시제는 눈에 안 보이는 걸 나타낸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자, 능동태는 다현아 누구 입장? 가해자, 그러니까 피해자는, 수동태는 그러니까 누구 입장이에요? 피해를 받은 사람 입장. 능동수동 구분할 때 동사 일단 뭐인지 봐라. 타동사. 그리고 뒤에 뭐 있는지 봐라. 목적어. 자, 준동사 뭐 갖는다?
의미상의 주어, 그리고 준동사는 어떤 걸 나타낸다? 시제가 시간이 아니니까 준동사가 바로 뭐를 나타낸다? 시간 정보를 나타낸다. 알겠지? 자, 그래서 완료상의 have는 일단 어떻게 해석한다? 하나? have pp 할 때 have는 완전이라고 하세요. 알겠지? I have finished the homework 라고 하면 나는 완전히 끝냈어요. 그 숙제를 이렇게 하라고요. 알겠죠? 기본적으로. 자, 동사는 사실을 표현할 때 쓰고요. 그러면은 혜령아, 조동사는 언제 쓴다? 추측. 알겠지? 그래서 조동사는 추측의 의미를 더해준다고 얘기했어요. 자, 근데 조동사에다 완료 have pp 쓰면 혜령아 뭐야? 혜령이 다현아 뭐야? 일단은 조동사는 추측하는 거랬지. 그럼 이건 추측이야. 뭐를 추측할까요? 자, 완료니까 힌트 여기 있어. 완전이라잖아. 그치? PP가 뭐라 했어요? 완료라 그랬죠. 그럼 잘 봐. 완전히 끝난 걸 추측한 거네. 그럼 애초에 내가 추측을 하기도 전에 이 일은 이미 끝난 거지. 그러니까 뭐야? 옛날 추측이야. 알겠지? 그래서 가령 자, before는 지금 기준으로 이전이라는 거잖아. 분명히 옛날이죠. 그러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넌 틀림없이 그거를 예전에 해본 적이 있겠구나. 이런 뜻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제가 지금 옛날로 해석을 했었죠. 그래서 옛날을 추측할 때 쓰는 거고. 자, 혜령아, 가정법 누가 나타낸다? would, could, should, might, 우쿠, 슈마. 그래서 그걸로 뭐 한다, 다현아? 자, 세뇌가 덜 됐어요. 그죠? 세뇌 계속 시켜줄게요. 그 앞에 고등학교 2학년 언니들 수업했잖아. 걔네들은 하도 해서 그런지 이제 말하면 툭 나와. 그래서 그렇게 해줄게. 자, 이렇게 손가락 4개씩 피면 돼요. 우쿠슈마 속대추론. 알겠지? 우쿠슈마를 통해서 가정법을 나타내고요. 가정법은 항상 이런 거야. 얘가 가정법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게 뭘까를 니네가 짐작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애가 이렇게 시험을 못 봤어. 그러니까 어제 시험 공부했으면 오늘 좀 더 시험 던 점수 더 잘 나왔을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그만큼 시험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거를 비판하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가정법. 알겠지? 자, 명사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냥 관사 없이 쓰면 머릿속에서의 관념상의 명사예요. 이걸 꺼내고 싶으면 관사를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실제하는 명사가 관사 플러스 명사고, 대명사는 무조건 어떻게 한다? 앞. 대명사 붙으면 싹 다 앞이야. 알겠지? 자, 이제 의존을 좀 배워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1단계에서 배운 게 명사와 동사예요. 왜냐면 명사는 문장 내에서 주어나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할 테고 동사는 이제 문장 내에서 동사 역할을 해서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사와 동사는 문장을 구성하는, 그러니까 문장을 구축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문장을 구축하는 핵심 성분인 명사와 동사가 우리나라에서 배우는 명사와 동사는 너무 다르다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얘네들은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를 쭉 끌고 와서 제가 논리적으로 이해시켜주고 설명시켜줬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그 그림만 이해하면 끝나는 거야. 그지?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의존이에요. 의존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혼자 쓰이지 못한다는 거지. 우리도 막 쟤는 너무 상대방에게 의존적이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 말은 의존이라는 건 누군가한테 기대야 된다는 거니까 기댈 대상이 없으면 쓸 수가 없겠지. 그러니까 의존은 혼자 쓸 수 있겠어, 없겠어? 이런 거 당연히 없겠죠. 그러니까 혼자 못 쓰는 거야. 그래서 의존에서 내가 항상 얘기하는 말이 뭐냐면 짝이에요, 짝. 친구. 그래서 내가 친구라는 말을 겁나 많이 할 겁니다. 내신 대비할 때 특히 제가 많이 했었죠. 그래서 짝을 잘 찾아줘야 돼요. 어울리는 짝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의존이라는 건 누군가한테 기댄다는 거잖아. 그럼 누군가한테 기대면서 문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길어지겠죠. 그래서 문장을 길게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의존에서는 여러분들이 뭐를 배울 거냐면 문장을 연장하는 것을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을 연장한다는 건 그만큼 한 문장에서 표현하고 싶은 의미가 다채로워지는 거겠지? 그지? 그런 걸 배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에서는 너네가 이제 뒤에 가서 뭐 배울 거냐면 축약이라는 걸 배울 거야. 축약은 원래 이렇게 표현하는 걸 이렇게 줄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축약은 문장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경제적이겠죠. 그지? 그리고 네 번째가 도치입니다. 도치는 영어만의 약속을 배우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다 컨셉이 있는데 1번에서 배운 우리 명사와 동사는 어떻게 한국어와 다른지를 배운 거야. 근데 진짜 완전히 안드로메다급으로 다르지. 너네가 명사, 동사 배워봐서 알지만. 근데 얘네들은 의존은 한국어에 있어. 한국어에 있는데 쓰는 방법이 다른 애들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너네가 얘네는 조금 어려웠을 텐데 얘는 조금 공부하는데 좀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의존은 상대적으로 조금 다소 쉬울 거고요. 이제 축약이랑 도치는요. 얘네는 뭐냐면 모르면 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문장을 못 읽어요. 그래서 너네가 중학생 때 배웠던 막 분사구문,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 이런 거 있지. 그거 다 축약에서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축약은 줄이는 방법만 알면 끝나는 거네. 그리고 도치도 마찬가지로 이건 영어에서만 있는 특징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모르면 나중에 영어로 된 문장을 아예 못 읽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얘네는 배우기만 하면 끝나는 거다. 그러니까 갈수록 난이도가 쉬워져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배우는 게 의존입니다. 그래서 의존에서는 제가 미리 인덱스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형용사랑 부사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관계대명사. 근데 관계대명사는 내신하기 전에 내가 살짝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들을 때 부담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접속사, 그 다음에 전치사 이렇게 크게 4개 배울 겁니다. 자, 여기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예전에 내신하기 전에 했으니까 좀 빠른 템포로 가겠습니다. 정리하는 느낌으로. 자, 일단 의존의 가장 기초적인 애들이 얘네 둘입니다. 형용사랑 부사. 자, 형용사는 명사한테 가서 eject, 그 의미를 던지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명사를 설명하는 애고요. 그러니까 얘는 명사 없으면 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명사가 없으면 절대 못 씁니다. 의존적이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명사가 친구예요. 근데 부사는요, 동사한테 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동사의 수준을 설명하는 거예요. 쌤, 제가 배웠을 때는 다른 부사, 형용사, 구, 절, 문장 전체, 동사 이렇게 배우는데요. 그냥 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굳이 어렵게 공부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요거 2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부사는 동사의 친구입니다. 마찬가지로 부사는 혼자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동사가 있어야만 쓸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형용사랑 부사는 누구 수식하는지만 찾으면 끝나요. 알겠죠? 자, 그래서 한번 필기해 볼게요. 형용사는 명사의 상태를 설명해요. 그래서 명사의 친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부사는 다양한 말이지만 주로 동사의 수준과 정도를 나타내서 동사의 친구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요 필기 이게 다예요. 다현이 저 관계사까지 필기 다 돼 있어요? 오케이, 알겠어. 그냥 쭉 따라와, 그냥, 그럼. 다 썼지? 그냥. 자, 그래서 형용사는 명사 친구, 부사는 동사 친구,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자,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그대로 계속 써먹어요. 자, 했었으니까 이건 그냥 넘어갈게. 근데 혜령이 이거 수업 처음 듣니, 혹시? 자, 질문 다시 물어볼게요. 기억나요? 기억 안 나요? 안 나요? 자, 그러면 다현이 한번 물어볼게요. 관계대명사 뭐예요? 다현아? 어? 그렇죠. 자, 그럼 관계 부사는요? 왜 눈치 봐? 왜 강아지처럼 눈치 봐? 자, 잘 봐. 근데 지금 보면은 아마 혜령이도 똑같았을 거야. 요거까지는 설명할 수 있는데 갑자기 관계부사에서 만약에 말이 턱 막히면 관계사 잘못 배운 거예요. 관계대명사랑 관계부사는요. 설명이 다르면 안 돼요.
관계대명사랑 관계부사는요, 설명이 똑같아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너네가 잘 보면 알겠지만 내가 지금 의존이라는 파트에서 관계사를 가르치고 있지. 그럼 의존이니까 관계사는 혼자 쓸 수 있어, 없어? 당연히. 없지. 그게 누구냐만 기억하시면 돼요. 관계대명사랑 관계부사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설명이 똑같아야 돼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자, 관계대명사랑 관계부사는 같은 말이라는 걸 기억하고 뒤에를 볼게요. 자, 영어답게 한번 배워봅시다. 관계사는요, 꼭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선행사를 수식하는 말. 그러니까 수식이라는 말이 붙으면 싹 다 의존적인 애들이죠. 그러니까 얘는 의존이라서 수식을 당하는 애가 없으면 쓸 수가 없어요. 걔한테 기대야 되거든요. 알겠죠? 자, 관계대명사랑 관계부사는요, 잘 봐봐. 둘 다 관계되잖아. 그지? 그럼 관계사가 하는 일을 똑같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뒤에서 하는 짓이 대명사다, 하는 짓이 부사다일 뿐이지, 관계사기 때문에 무조건 앞에 뭐가 있어야만 쓸 수 있다? 선행사가 있어야만 쓸 수 있어요. 자, 선행사라는 말은 말 그대로 뭐냐면 먼저 선자에 단일 행자에 말씀사자입니다. 그래서 먼저 온 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말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는 그리고 관계부사는 앞에 존재하고 있는 애가 없으면 절대 못 쓴다고요. 알겠죠? 이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나중에 관계대명사 뭐니? 선행사 수식어. 그럼 관계부사는 그것도 선행사 수식어라고 하셔야 돼요. 완전이니 불완전이니 그거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거 필요 없어요. 자, 그럼 한국어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 의존은 한국어에 쓰는 게 있는데 쓰는 방법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한국어로 한번 이해해 볼게요. 너네 혹시 국문법 해 지금? 아니면 했어? 한번 끄덕여 주세요. 국문법 했다? 뭐야? 그럼 잘 봐. 했든 안 했든 어쨌든 중요하니까 잘 보면, 자, 우리나라 말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컴퓨터를 잘하는, 내지는 컴퓨터 게임을 잘하는, 그리고 나는 영어를 잘하는, 얘가 이렇게 하나의 구성 단위를 이루어서 지금 뭐 하냐면요, 뒤에 있는 사람이라는 명사를 뒤에 있는 사람이라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영어를 기준으로 얘기하면 항상 뭐예요? 후행사인 거지, 후행사. 뒤에 온 말. 그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이랑 결국 차이는 뭐예요? 수식받는 애 위치 차이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 있어요. 그 우리나라 말이 영어에 비해서 개꿀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는 그냥 뒤에 여기 동사에다가 니은만 붙이면 끝나. 되게 쉽지? 영어는 쓰는 방법이 되게 다양하죠. 막 that도 쓴다, who도 쓴다, which도 쓴다, 그지? 그래서 그거의 차이야. 요거는 또 구성하는 방법은 우리나라 말이 훨씬 더 낫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식 받는 명사의 위치가 다른 거야. 잘 봐. 수식 받는 명사래. 그럼 관계사는 뭘로 볼 수 있어? 명사의 친구라는 거잖아. 명사 친구 아까 뭐라 했어요? 형용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관계사는 형용사로 보시면 돼요. 간단하지. 끝이야. 그래서 관계사랑 형용사랑 같은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관계사를 사용하려면 무조건 선행사가 있어야 된다. 알겠지? 무조건이야. 관계사를 쓰려면 애초에, 그러니까 너네 한글로 봐봐. 너네가 이 사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선행사가 없어도 된다는 건 이 사람이 없어도 된다는 거거든? 그럼 그냥 니네가 그대로 말해봐. 나는 컴퓨터 게임을 잘하느니 좋아. 나는 영어를 잘하느니 좋아. 아, 필요해. 유치원생이잖아요. 그죠? 유치원생 정도가 되면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너네가 지금 내가 얘기한 한국어랑 똑같이 얘기하는 거야. 관계사를 설명하는데 선행사를 얘기 안 하면요. 알겠죠? 선행사가 없으면 못 써요. 그러니까 형용사랑 같다고요. 그래서 영어로 선행사가 antecedent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항상 관계사가 relative라고 하니까 여기에다 이렇게 써서 선행사는 항상 이런 식으로 표기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관계사 문제가 나올 때마다 이 RA라는 표현이 없으면 잘못 공부한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내가 아까 형용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형용사는 하나의 단어로 명사를 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I know a lovely friend in my school. 우리 학교에 나는 어떤 사랑스러운 애 한 명을 알아.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봐봐. 썼지.
그러니까 여러 명의 사랑스러운 친구들인데 그 중에 한 놈 내가 안다라는 뜻이야. 알겠지? 관사가 이제 좀 이해하니까 조금 와닿죠. 자, 근데 관계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단순한 하나의 단어 형태로 수식하는 게 아니라 다소 조금 복잡해요. 이런 식으로 동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I know a friend. 나는 친구를 아는데, 그러니까 who는 뭐야? 누구냐는 거잖아. 그래서 너네 이거 굳이 뒤로 가지 말고요. 어순대로 읽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의존해서 가르치고 싶은 게 뭐냐면 영어의 어순대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거 한국어 아니잖아요. 영어니까 영어는 영어답게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의 어순이 지금 우리랑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영어의 어순에 맞춰서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관계사는 무조건 선행사가 필요하다고 이해하셔야 된다고. 알겠죠? 그럼 후가 누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 그냥. 나는 친구 한 명 안다? 근데 걔가 누구냐면 훨씬 쉽지 않아? 이렇게 하면 돼요. 누구냐면 수학을 잘해. 우리 학교에서. 끝.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되게 쉽죠? 게다가 영어 이렇게 그냥 쉽게 하시면 돼요. 쌤, 진짜 그렇게 해도 돼요? 너무 양아치 같은데요? 아니, 이렇게 해. 알겠지? 영어가 어려울 게 없어요.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너네가 나중에 빨리 읽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이거 우리 그때 배웠던 거, 더 플러스 형용사는 뭐뭐 하는 사람들. 오늘 시험 봤죠? 그래서 diseased는 사망자들이란 뜻이에요. 요 suffer from은 고통받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treat는 치료하다라는 뜻이에요. properly는 적절하게. 그리고 cancer는 암이란 뜻입니다. 자, 30초 정도 드릴 테니까 여기에 답이 뭐가 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작. 자, 내가 영어 어순대로 읽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잘 봐. 사망자들이 누구냐면요. 그러니까 이거 봐. 지금 worse였죠. 복수라는 뜻이죠. 사망자들이 누구냐면 고통받았었어요. 암으로. 하고 이제 이게 동사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계대명사 문제는요. 이렇게 수식 범위가 길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어랑 동사의 수일치를 물어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요거의 답은 당연히 were이라고 하면 되죠. 복수니까요.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암으로 고통받았던 사람들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다라고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 어순대로 읽어볼게요. 사망자들이 누구냐면 고통받았어요. 암으로부터. 근데 이들은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답니다. 이렇게 읽으면 돼요. 되게 간단하죠? 이거 이제 앞으로 엄청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관계대명사 볼게요. 자, 관계대명사 이제 딥하게 보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는 어렵게 배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중학교 때 막 관계대명사를 배울 때 막 테이블로 배웠을 거야. 표. 그래서 막 사람일 땐 후, 사물일 땐 위치, 뭐 주격, 목적, 막 이렇게 배웠잖아. 다 필요 없고요. 그냥 대세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원래 대세에서 시작했어요. 혜령아, 대시 뜻이 뭐야? 저거죠. 저거. 이게 지시사라 그래. 가리킬 때 쓴다. 그래서 that은 멀리 있는 거 가리키는 거, 가까이 있는 거 가리키는 건 this야. 알겠지? 그래서 that을 써가지고 그대로 빌려서 만든 거야. 그래서 지시사인 that은요,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잠시만요. 지시대명사랑 지시형용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죠. That is my car. 저거 제 차예요. 아니면 that car, 저 차는 is mine, 제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that이라는 지시사가 지시대명사가 될 수도 있고 지시형용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한글로 뜻이 저것 내지는 저것은, 그러니까 저 차는 이렇게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그대로 어떻게 가는 거냐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지시대명사였던 게 이제 접속사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지시형용사였던 게 이제 관계절로 가는 거예요. 간단하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접속사로 쓰였으니까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하시면 되고,
관계사니까 아까처럼 나는 컴퓨터 게임을 잘 하는 하고 끝나는 거라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수식 범위인 명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접속사는 문장에서 명사 역할을 하는 거고요. 관계사는 형용사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관계 대명사든 관계 부사든 무조건 형용사기 때문에 선행사 있어야 돼요. 됐죠? 이렇게 시작하면 돼요. 자, 그럼 관계 대명사는 뭐냐면 관계사인데 그 관계절 안에서 명사란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네가 관계 대명사 배울 때 뭐라 배워? 주격, 목적격 이렇게 주어, 목적어 이렇게 배우는 이유가 대명사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관계 대명사니까 선행사를 수식한다는 말인 거고요. 그래서 문장 앞에서는 문장에서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야. 근데 이름이 또 왜 대명사냐면 그러면서 관계절 안에서는 대명사 역할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문장 전체 파이로 봤을 때는 형용사인데 그 관계절 안에서만 보면 명사 역할을 한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I know the man. 나 저 아저씨 알아. 저 아저씨가 누구냐면 우리 선생님이야. 이런 거야. 알겠지? 니네가 만약에 내가 백마에서 길거리 걸어 다닐 때 너네가 저 사람 뭐야? 라고 친구들이 물어보면 니네가 이렇게 대답하면 되잖아. 저 사람 누구냐면 우리 선생님이야. 이렇게요. 그래서 잘 보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잘 봐. the man이 선행사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관계절 즉 절을 구성하려면 동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동사 있잖아요. 관계절에 동사, 그죠? 그리고 얘가 주어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주어가 없다고 하죠. 어떤 미친놈이 여기다가 주어를 왜 살려요? I know the man who the man is my teacher 이렇게 쓰는 미친놈이 어디 있어요? 어차피 여기 있는데,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불완전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지? 얘도 봐봐. I don't like the man. 나 저 남자 싫어. 그러니까 니네 후랑 훔이 왜 개꿀팁이냐면 훔은 보자마자 바로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어? 얘는 목적격이라는 거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해석할 때 어떻게 하면 돼? 나는 저 남자가 싫어. 근데 저 남자를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지? 근데 저 남자를 그녀가 사랑해. 이렇게. 쉽지? 그러니까 목적격이랑 이렇게 구분한 거야. 이해됐지? 읽을 때 어순대로 읽으니까. 간단하죠? 그러니까 지금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죠. 왜? 얘가 목적어니까요. 그치? 그러니까 불완전한 거예요. 자, who's는 소유격, 뭐뭐의죠. 그래서 이것도 I know the man. 나 알아. 저 남자. 근데 저 남자의 이름이 웃겨. 이렇게요. 됐죠? 그래서 지금 너네가 배운 게 관계대명사, 즉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소유격 관계대명사. 끝. 됐지? 관계대명사는 크게 격에 따라서 종류를 3개로 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다음에 소유격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이제 전치사 플러스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거든요. 자, 잠깐만. 그래서 요거는 이따가 좀 볼게요. 자, 주격 관계대명사 먼저 보죠. 나는 피아노를 잘 치는 여자가 내 이상형이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보시면 우리나라 말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도 봐봐. 너네 이거 국문법 문제 되게 많이 나와. 문장 단위에서. 보시면 피아노를 잘 치다잖아. 여기 뭐가 없어요? 주어가 없죠. 주어가 있으면 안 되지. 어차피 이거 있는데. 그러니까 뭐하러 얘기해. 그래서 우리나라 말도 불완전한 거야. 그래서 이거 국어문법에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당연히 주어가 없죠. 선행사 대신해서 대명사 역할을 하니까. 그지? 그래서 영어로 하면 my type, 내 이상형은 어떤 여자냐면 누구냐면 이렇게 하면 돼. 어순대로 내 이상형은 여자, 그러니까 어가 이제 내가 아까 얘기했지. 여러 개 있으면 그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우리가 관사를 배웠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 이상형은 어떤 여자냐면 이렇게 하면 돼. 그지? Who plays the piano well?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이야. 이렇게 어순대로 읽는 거. 알겠지? 실제로 영어 원어민들은 이렇게 읽습니다. 알겠죠?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것도 당연히 명사가 있으면 안 되죠. 그녀가 사랑하는 이라고 했는데 사랑은 타동사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도 봐봐. 당연히 목적어가 없지. 어차피 뒤에 수식 받는 애 이렇게 써 있는데 뭐하러 또 얘기해. 바보잖아. 그럼 그지? 그래서 요거를 그래서 목적어가 없다고 보죠. 그래서 불완전한 거예요. 이것도 보세요. 나는 저 남자가 너무 싫어. 근데 저 남자를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녀가 사랑해. 이렇게요. 알겠죠? 자,
그다음에 여기가 엄청 중요해요. 여기 집중해서 잘 보세요. 자, 전치사는요. 아직 안 배웠는데 전치사는 무조건 누구랑 같이 쓰냐면요. 자, 전치사도 의존이에요. 전치사는 무조건 누구 앞에 있어야 되냐면 명사 앞에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 전치사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앞에 둔다는 뜻이에요. 누구 앞에? 명사 앞에. 그렇기 때문에 전치사는 무조건 명사가 뒤에 이렇게 받쳐주고 있어야만 쓸 수 있어. 그래서 전치사는 명사를 함께 짝을 이뤄서 구를 이룹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치사 구는요, 문장 내에서 크게 두 개로 쓰여요. 형용사로 쓰이거나 부사로 쓰이거나. 이러니까 내가 앞에서 형용사, 부사를 먼저 한 거야. 형용사는 누구 친구? 명사 친구. 부사는 동사 친구죠. 잘 보세요. 자, I need the book. 나는 필요한데 그 책이 필요해. 그러니까 특정지은 책이라는 거죠. 나 저 책 필요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얘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On the shelf. 저 선반 위에 있는 그 책이 필요해. 그래서 얘는 지금 명사를 수식하고 있죠. 그지? 근데 부사 보면 there is a book. 그러니까 얘는 더인데 얘는 또 어지. 그러니까 책이 있다. 그냥 책이 있다는 뜻이야. 아무 책이나. 근데 그게 어디에 있다? In the classroom. 교실 안에 있다지. 동사형 친구네. 그러니까 얘는 부사예요. 그래서 전치사는요. 무조건 두 개야. 형용사로 쓰이거나 부사로 쓰이거나. 알겠죠? 자, 그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요. 결국 관계대명사가 뭐니까? 결국 앞에 있는 선행사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치사 플러스 선행사로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관계절 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형용사 아니면 부사 역할이에요. 자,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관계대명사 쓰는 게 보통 이런 거잖아요. I know the book. 난 그 책을 안다. 근데 그 책의 이름이 킹덤이다. 이걸 섞으면 이렇게 되죠. I know the book. 나는 그 책을 아는데, 근데 이거니까 전치사 플러스 선행사였지. 그래서 그 책의 이름은 킹덤이야. 이렇게 하면 형용사랑 똑같은 거죠. 그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근데 관계대명사 부사는요. 그러니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부사로 쓰이는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I went to the classroom. 난 그 교실로 갔는데 그 교실 안에서 그녀가 영어 공부하고 있었어. 이걸 섞어볼게요. I went to the classroom 하고 얘를 선행사 잡고 그 교실 안에서 그녀가 영어 공부하고 있었어. 해서 교실이라는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로 쓰였죠. 그러니까 얘는 부사로 쓰인 거예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그냥 요거랑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그냥 그대로 어떻게 하면 된다? 전치사랑 선행사 넣어서 해석하면 끝난다. 이해됐어요? 끝이에요. 그러니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쓰면 관계절의 구조가 완전하다 하죠. 왜냐면 형용사랑 부사는 수식어잖아요. 꾸며주는 애잖아. 그러니까 얘네는 문장을 구성한 동사나 명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완전하다 하는 거라고. 알겠죠? 그래서 형용사랑 부사는 의존이니까 필요 없어요. 자, 이거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거 한번 풀어볼게. 자, 이거 한 뜻 알려줄게요. There are 있다. 일부의 principle 원칙이. 원칙이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judicial system은 사법체계라는 뜻이에요. 사법체계. 그리고 found는 is founded는 그냥 한꺼번에 해서 기반을 두다. 잠깐만. judicial system is found. 토대가 되다라고 하죠. 자, 해볼게요. 자, 30초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스스로. 볼까요? 자,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잘 봐. 이걸 위치를 쓰면 그러니까 얘는 지금 뒤에 관계대명사잖아. 관계대명사
두 개 있죠. 주격이랑 목적격. 그지? 얘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니까 얘는 이제 뒤에서 무슨 역할을 해야 돼요? 얘는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해야 되고 얘는 형용사나 부사 역할을 해야 되죠. 아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형용사 아니면 부사 역할을 한다 했잖아. 그지? 그래서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하고 그럼 얘를 선행사로 잡아볼게요. 그리고 해석해보면 돼. 이 원칙이 사법체계 토대가 된다. 말 돼, 안 돼? 막 이상하지? 다시 한번 해볼게.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이 원칙이 사법체계 토대가 됩니다. 이상하죠? 탈락.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근데 이 원칙을 사법체계가 토대가 된다. 이것도 말 이상하고요. 그죠? 그러면 잘 보시면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이 원칙 on은 위란 뜻이에요. 이 원칙 위에 사법체계가 토대를 둡니다. 이건 말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건 부사로 쓰인 거죠. 그러니까 답은 on이치라고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문법 문제를 풀든 독해를 풀든 독해 문제를 풀든 결국 너네는 이거를 정확하게 해석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독해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이 해석이 여기에 맞게 들어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쓰이면 전치사의 뜻에다가 그냥 이거 선행사 넣어서 해석하기만 되면 돼요. 운이 위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 몇 가지 원칙이 있다. 그 원칙 위에 사법체계가 기반을 둔다. 이렇게 하면 돼요. 됐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거를 가리키는 that이라는 개념에서 막 이것저것 섞었죠. 그래서 that에서 사람 가리키면 who, 사물 가리키면 which로 구분했지. 근데 니네가 지금 보면 알잖아. 관계대명사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확장하는 게 유리한 걸. 왜? 선행사가 누군지를 바로 밝혀줄 수 있거든. 그지? who면은 주어로 해석하면 되고 whom이면 목적으로 해석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편하게 해준다고요. 그래서 확장하는 게 훨씬 더 편한데 너네가 지금 보면 알겠지만 that도 애초에 빌려온 거잖아. 근데 지금 who랑 which도 의문사잖아. 누구랑 무엇 어느 것이란 뜻이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의문사에서 빌려왔는데 의문사 아직 이만큼이나 나왔지. 이것도 다 빌려와서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야? 확장해서 발전시킨 거야. 이해됐지? 자, 그래서 아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of which 형용사로 쓰이면 그 책의 이름이니까 이름의 친구죠. 그러니까 명사 친구니까 형용사잖아. 그러면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로 발전한 거야. of which라고 쓰는 것보다 whose가 더 훨씬 깔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도 쓸 수 있죠. 나 저 여자애 알지? 근데 저 여자의 아들 의사야. 이렇게 길게 표현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죠. 나 저 여자애 아는데 저 여자애의 아들이 의사거든.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두 개로 굳이 끊는 거 그리고 of which로 쓰는 걸 그냥 whose로 발전시켜서 깔끔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발전한 거고 자 그러면 관계대명사 what이 제일 중요하죠. 얘는 왜 그러냐면 발전의 끝판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라이다. 관계대명사 하면 무조건 뭐 떠올려야 돼? 다현아. 선행사 떠올려야 되지. 근데 얘는 또라이야. 관계대명사인데 선행사가 없어. 자, 왜 그런지 볼게요. 자, 그래서 발전의 끝판왕이에요, 얘는. 관계대명사 왓은 그래서 시험 문제 미친 듯이 많이 나오고 2년 전 수능 문제였습니다. 자, 볼게요. 나 뭐 갖고 와야 되는지 알아. 이거를 영어로 한번 해보죠. 자, I remember the things. 나 물건 알아. 근데 그거 물건 내가 가져와야 되잖아. 자, 이 두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거를 하나로 합치면 I remember the things 한 다음에 요거 bring the things 겹치니까 요거를 관계사로 넣어서 which I bring 이라고 하면 되죠. 그치? I remember the things that I bring 이렇게 했는데 자 원어민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야. 야 사람이면 어차피 who고 사물이면 어느 거니까 어차피 which이고 그러면 what은 무엇이니까 뭔가 물건이나 어떤 눈에 집히는 대상 같은 걸 가리키는 것 같으면 what이라는 의문사 무엇이 그걸 바로 담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거야. 원어민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지. 애초에 the things라는 뜻이 이 what 안에 있는데 뭐하러 쓸 필요가 있냐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이 선행사를 얘가 먹어버린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이 선행사를 포함한 거기 때문에 얘는 특이해요.
관계대명사는 선행사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선행사가 없는 이유가 얘는 선행사의 역할까지 하는 겁니다. 선행사가 앞에 있는 명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명사 자리에 있어. 왜냐면 remember니까 타동사잖아. 근데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있음과 동시에 얘는 관계절 내에서 bring은 타동사인데 목적격 관계대명사 역할까지 하죠. 이렇게 두 개를 다 하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what이 발전의 끝판왕, 즉 제가 또라이라고 표현하는 이유입니다. 됐죠? 끝. 그래서 I remember what I bring 이라고 하면 얘는 문장 내에서 명사 역할, 지금 이 목적어로 쓰였고 그러면서 관계절 내에서 관계대명사, 즉 주격이랑 목적격, 얘는 목적격을 쓰였죠. 그래서 얘는 한 번에 두 가지 역할을 해서 그래서 발전의 끝판왕. 그래서 시험 문제 많이 나와. 알겠지? 됐습니다. 그러니까 너네 잘 봐. 여기서 관계대명사 완 문제 풀려면 니네 뭐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아? 결국은 동사가 자동사냐 타동사냐 구분만 하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동사 할 때마다 계속 얘기했잖아. 너네가 자동사 타동사 구분만 잘하고 동사의 주어가 누군지만 식별 잘하면 영어의 절반이 끝난다고. 봐봐. 그대로 하잖아. 그치? 해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선행사 플러스 OVH가 소유격으로 발전했고 the things 대시 관계대명사 what으로 발전했네. 자, 그럼 이제 아까 who's랑 what은 끝났고 이제 남은 게 when, where, why, how네. 자, 의문사에서 when은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네? 다 뭐예요? 시간을 나타내고 장소를 나타내고 이유를 나타내고 방법을 나타내네? 부사네. 그래서 이름이 관계부사야. 그치? 그래서 정리하면 주격, 목적격은 다 that, who, whom, which.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왜냐면 전치사가 형용사 역할할 수도 있고 부사 역할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형용사 역할하면 whose. 그리고 선행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한꺼번에 섞인 거면 what. 이렇게 관계대명사는 세 개로 나눠서 정리할 수 있다. 다 배웠어. 이게 다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두 개만 기억해. 그러니까 두 개만 기억하면 끝나. 자, 관계사가 무조건 뭐 있어야 된다? 관계대명사? 선행사. 그러니까 선행사가 있는 관계대명사, 선행사가 없는 관계대명사 what. 이렇게 두 개만 기억하면 되지. 됐지? 끝이에요. 자, 아까 막 자꾸 발전했죠? 관계부사도 당연히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부사로 쓰인 경우가 발전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죠. 아까 봤듯이 그 교실 안에서 야 뭐하러 이니치 쓰냐? where 쓰면 끝나는데. 그지? 그리고 그 날에 뭐하러 오니치 쓰냐? 그냥 when 쓰면 끝나는데. 그지? 이게 관계부사야. 간단하지? 얘네 다 뭐 있어요? 선행사. 너 그 이유 알아? 그게 깨졌던데? 그러니까 뭐하러 바이오치 쓰면 why 쓰면 되지. 그지? 그리고 do you know how? 어떻게 하는지 알아? 근데 얘 how, 그러니까 관계대명사의 또라이가 관계대명사 what이잖아. 관계부사에도 또라이가 하나 있어. 그게 바로 관계부사 how야. how가 조금 또라이인데 how는 선행사랑 관계부사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돼요. 그래서 또라이예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만약에 the way를 굳이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동격 접속사 that 쓰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배우시면 끝.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부사로 쓰인 경우면 관계부사 when, where, why, how. 됐죠? 그리고 앞에서 봤듯이 동격 that도 하는 짓이 좀 똑같지. 그지? 근데 문제는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얘는 하는 짓이 관계대명사랑 똑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접속사거든요. 그래서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 와요. 알겠죠? 그러니까 동격 that이 맨날 시험 문제 나오는 거야. 그래서 너네 관계대명사에서 문법 문제 나올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1번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2번 관계대명사 what, 3번 접속사 동격 that. 이렇게 세 개가 제일 많이 나와. 그치? 자, 관계부사랑 관계대명사 다 선행사 있어야 된다는데 근데 관계부사는 없을 수도 있어요. 선행사가 뻔하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 아까도 관계대명사 what이 the things that이라 그랬잖아. 근데 the things가 어차피 what에서 의미를 전달할 수 있으니까 생략했다 그랬잖아. 똑같은 의미야. 그러니까 the day 같은 경우는 그 날은 사실 when이 알아서 처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러면 the day를 굳이 안 쓸 때가 많아요. 그래서 I know when we first met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classroom은 생략하면 될까 안 될까? 얘는 생략하면 조금 이상하겠지. 교실은 조금 특정적인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선행사를 생략해버리면 교실이라는 정보가 날아가 버리잖아.
그러니까 얘는 살리는 게 낫겠지?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뻔하면. 알겠지? The place, the day, the reason 같은 거. 알겠지? 자, 완전 불완전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그래서 내가 왜냐면 사실 관계대명사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관계대명사는 불완전하고 관계부사는 완전하다라고 가르쳐야 돼요. 근데 제가 그거 잘 안 다뤘죠. 왜냐면 필요 없어요. 완전 불완전 우리 앞에서 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돼요? 자동사, 타동사 구분하시기만 하면 끝. 알겠죠? 좀 많이 어렵거든요. 근데 한번 위에서부터 하나씩만 좀 해볼게요. 자, 거의 다 왔어. 필기만 하고 빨리 집에 가자. 그러면 좀 힘드신 것 같으니까 필기만 좀 잠깐 하고 이건 마지막에 하고 집에 갈게요. 자, 일단 필기 먼저 따라오세요. 자, 관계사는 앞에 명사를 부연 설명할 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저기 선행사의 친구라고 하시면 되죠. 그래서 관계사는 하나의 절을 만들어 선행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처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상태는 형용사 쓰는 거고요. 좀 복잡해서 절을 형성한다라고 하면은 관계절, 즉 관계사를 통해서 명사를 수식합니다. 자, 그러니까 관계사는 앞에 명사를 부연 설명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행사라는 말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선행사를 수식하는 말이다. 근데 이름이 왜 대명사냐면 관계절 내에서 대명사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명사니까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에 들어가서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있다. 자, 보격 관계대명사는 다루지 않습니다. 의미가 구분하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안 배우고요. 자, 주격 관계대명사가 쓰이면 당연히 대명사니까 뭐가 없겠어요? 그러니까 주어가 생략되는 거고요.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당연히 목적어가 생략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이해할 수 있다? 관계절의 구성이 불완전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된다. 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누구를 수식한다? 선행사를 수식한다. 근데 전치사 플러스 전치사구는 문장 내에서 형용사 또는 부사 역할을 하니까 수식하는 역할을 하니 당연히 관계대명사와는 다르게 문장 구성이, 즉 관계절의 구성이 완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러한 이유죠. 됐죠? 자, 다음. 관계부사도 누구를 수식한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선행사를 수식한다. 그래서 관계절 내에서 부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랑 똑같이 구성이 완전하다. 그래서 관계부사는 4개가 있어요. when, where, why, how. 그래서 관계부사 중에 선행사랑 관계부사 중에 하나만 쓰는 또라이는 how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선행사랑 관계부사는요. 보통 비슷하면 하나는 생략하는 편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선행사가 뻔하면요. 자, 발전한 놈들 좀 볼게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만약에 형용사 역할을 하면 소유격 관계대명사 후수로 발전하니까 관계절의 구성이 마치 완전해 보이는데 그럴 때는 너네가 어떻게 인식하면 돼요? 형용사로 인식하셔서 해석할 때 선행사 의로 해석하시면 되죠. 알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선행사 the thing 하고 관계대명사를 쓰면 관계대명사 what으로 발전해서 관계절의 구성이 불완전해요. 그러면서 무슨 역할을 한다? 명사 역할을 한다. 그래서 얘는 뭐뭐 하는 뭐뭐인 것으로 해석한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끝. 자, 관계대명사는 뭐를 수식하는 말이다? 선행사를 수식하는 말이다. 그리고 관계부사는 해당하고 누구를 수식한다? 선행사를 수식한다. 괜찮아. 자, 선행사를 수식하는 말이다. 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관계사는 15번째 세뇌 법칙. 관계사면 무조건 뭐? 선행사, 선행사, 선행사.
근데 딱 한 놈. 선행사 떠올려야 되는데 딱 한 놈만 선행사 떠올리면 안 되는 애가 있어. 그게 바로 누구? 관계대명사 what. 왜냐면 선행사를 잡아먹어서 걔 자체가 선행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걔는 선행사가 없어요. 자, 접속사는 동사를 2개 이상 쓰게 해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접속사부터는 다음 주 월요일에 해설하는 걸로 하고요. 자, 요것만 하고 집에 가죠. 자, 요거 2개를 한번 풀어볼 건데 다시 한번 이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는 답 뭔지 안 물어볼 테니까 그냥 가볍게 한번 퀴즈로 풀어봐. 고3 거야, 어차피. 근데 단어 좀 잡아줄게요. 그들은 decide, 결정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결정했대, explore, 탐험하는 걸. 탐험하기로. alternative path는 다른 방식이란 뜻이야. 다른 방식을 탐험하기로 결정했대요. They also have a preconceived notion 하면요. 이거는 이미 갖고 있는 개념이라고 해서 선입견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what the product, product는 제품이란 뜻이에요. 자, 30초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이따 해설해 드릴게요. 잘 봐. 왜는 관계부사일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위치는 관계 대명사니까 주격이거나 목적격이겠죠. 근데 어쨌든 둘 다 공통점은 R, 즉 관계사니까 선행사가 있을 거야.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일반적인 문법 수업을 한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관계부사는 뒤에가 완전하고 관계대명사는 뒤에가 불완전하니까 뒤에 완전 불완전 여부를 확인했겠죠. 근데 저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문법을 가르치는 이유는 정확한 독해와 영어의 어순대로 빠르게 읽는 걸 가르치고 싶어서 하는 거지 이거 문제 푸는 거 하나도 안 중요하거든요. 그 하물며 이렇게 해도 틀려. 그지? 필요 없어. 해석 정확하게 하면 맞출 수 있어요. 잘 보세요. 그들은 결정했대. 탐험하기로. 하나의 대안을. 그지? 그러면은 누가 봐도 얘가 선행사이겠죠. 그지? 그러면 만약에 그 대안이, 그 대안을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그 대안이 그들이 또한 갖고 있대. 선입견을. 무슨 선입견이냐면 즉 무엇이 그 제품이 어떤 것인지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 제품이 뭔지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고 있대 또한. 어? 근데 그 대안을 들어갈 데가 없지 않아?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물며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보면 이게 만약 관계절이니까 이 관계절의 주어 그리고 관계절의 동사인데 해보니까 타동사잖아. 근데 문제는 목적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대명사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탈락이야. 그러니까 답은 when이야. 알겠지? 간단하지? 근데 이거는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선행사를 얘로 잡으니까 잘못한 거야. 선행사는 얘가 아니라 뭐냐면 얘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그들은 결정했다. 탐험하기로. 대안의 방식을. 근데 그 대안의 방식을 탐험할 때라고 하면 돼요. 알겠죠? 만약에 너네가 독해하는데 여기에 when이 써 있어. 그럼 선행사가 explore an alternative path야. 다시 한번 해볼게. 그들이 대안을 탐험하기로 결심했을 때 그들은 또한 선입견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하셔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계사가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문장이 뒤로 쭉 이어지니까요. 알겠죠? 자, 이제 두 번째 거 한번 해볼게요. 이건 뭐냐면 밑줄 친 이 흠 부분이 맞는지 틀린지만 보시면 돼요. 자, 이것도 단어 잡아드릴게요. familiar는 익숙한이란 뜻이고요.
many people whom they have become accustomed. be accustomed to 하면은요, 뭐뭐에 적응하다, 익숙해지다 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disadvantage는 단점이란 뜻이고, effectively는 효과적으로 라는 뜻이에요. 자, 30초 줄게요. 한번 풀어보세요. 자, 잘 봐. 관계대명사니까 저 앞에 선행사 이렇게 하면 되지. 잘 봐. 그럼 이것도 한번 기계적으로 이렇게 풀어볼게. 그럼 이거 관계대명사로 봤다는 거잖아. 특히 whom이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봤다는 거네. 그럼 여기 뒤에 목적어 자리에 명사 있으면 돼, 안 돼? 세율아 당연히. 없어야겠지. 그래야 얘가 목적 역할을 할 거 아니야. 근데 잘 보시면 they, 오케이, they는 있고 have become accustomed to, be accustomed to가 뭐뭐에 적응하다잖아. 그럼 to는 이거 전치사지. 전치사 뒤에는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명사 와야 된다 했잖아요. 그럼 뒤에 명사가 없으면 제가 맞아. 근데 봐봐. It's disadvantageous라고 돼 있잖아. 목적어 관계대명사 나오면 안 되죠. 목적어가 애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애초에 관계대명사가 애초에 올 수 없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보면요. 이거 뭐냐면 so that 구문이에요.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접속사 that을 썼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 해석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아마도 매우 친숙할지도 몰라. 많은 사람들한테. 봐봐, 그러니까 매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거야. 문법 공부할 때. 이거는 매우 친숙할지도 몰라요. 엄청 많은 사람들한테. 그래서 that은요, 아직 안 배웠지만 so that 구문할 때 that은요, 그래서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예요. 그래서 너무 익숙해서 그래서 그들은 완전히 아까 have 완전이라고 했죠? 완전히 익숙해졌어요. 그것의 단점에. 그리고 아마도 그것을 매우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용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소댓이었어, 소댓.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문제 항상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의외로 꽤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반대로 오히려 우리가 훈련하고 정확하게만 공부해 두면 제일 쉬운 게 관계대명사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관계대명사 학습의 핵심은 관계대명사는 선행사, 관계부사도 선행사. 알겠죠? 자, 고생 많으셨어요. 얼른 집에 가서 쉬시고 방학 만끽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숙제 맞춰서 해오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